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AI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뇌의 영상으로 읽힐까요? 인간 고유의 것은 과연 무엇일지 두 분의 철학자와 뇌인지 과학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연사 두 분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 교수님과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권준수 교수님 두 분인데요. 먼저 김재인 교수님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시고 예술철학과 기술철학을 연구해오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의 도전에 철학과 인문학이 응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김재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재인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재인입니다. 저는 철학을 해왔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자리에 이제 오전에 아마 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술에 대한 나름의 연구도 해왔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2차원에 진행되어라는 맥락에서 한번 인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철학에서 바라볼 때 인간 마음의 또는 인간 마음의 활동인 생각의 고유함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물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물음이 요즘 더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잘 아시는 챗GPT라든지 그림 생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등장하면서 생성을 한다 또는 생성이 곧 창작은 아닙니다. 거꾸로 창작은 생성이긴 해요, 무조건. 근데 생성이 창작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한다, 예술작품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고유한 영역이었던 창작, 창조 이런 활동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졌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나름 인간의 고유함이 여전히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기계한테 그냥 내줘야 하는 건지, 우리의 고유함을 이런 게 이제 질문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반갑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고유함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잘 안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묻게 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뭔가 얘기를 들려드리고 하는 이런 기회가 이제 굉장히 저로서는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인간의 마음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옆에 계신 교수님도 있지만 이게 뇌를 연구해서 과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오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의 활동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와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뭔가 생각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까? 이걸 묻는다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몇 분은 정교한 나노 로봇이고요, 몇 분은 외계인인데 그냥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아주 독특한, 아주 주관적이고 1인칭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연구하는 것은 어차피 뇌세포는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과 동등한 어떤 세포입니다. 즉 몸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연구해서 마음을 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학자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안쪽,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제멋대로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동감도 되고 심지어 감동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꼭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마음이 무엇이냐, 생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기 내면을 관찰한 후에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대 철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르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에 대해서 의심, 이해, 긍정, 부정, 의지 또는 의지하지 않음, 상상,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이라고 이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몇 가지 더 덧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험론의 어떤 정점에 있다고 얘기되는 데이비드 휴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지만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불변하는 자아, 불변하는 마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들이 변하더라 라는 걸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변하는 그 생각들, 그걸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각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일정 시간 동안 좀 안정된 상태로 묶여있더라. 그런 정도의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거기에 약간 시간을 계속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주체, 정신 혹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릇과 같은 어떤 걸 실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실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나의 존재라는 건 뭔가 불변하는 뭐가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생각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